안녕하세요. 김과장과 정과장의 보고서 언박싱의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과장 없이 혼자 이렇게 마이크 앞에 자리했습니다. 지난 시간 방송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과장과 정과장 둘이 함께 진행하는 컨텐츠 외에 각자가 생각하기에 청취자분들에게 전달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준비해서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할 때보다 더 떨려서 잘할 수 있을지 살짝 걱정은 되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방송할 컨텐츠는 한국은행, 정확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의사록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 보고서 중에 제가 한국은행 의사록을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일단 그 전에 통화정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통화정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부의 재정정책과 함께 경제 안정화 정책의 큰 두 축 중 하나입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기 침체 혹은 경기 호황과 같은 경기 사이클을 조절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년간 이어져 온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나 최근 발생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여러 거시적 요인들로 인해서 경기가 변동할 때 그 변동폭이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지급준비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공개시장 운영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통화정책을 실시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주로 살펴볼 기준금리의 변동은 공개시장 운영과 관련이 많습니다.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국공채를 사고팔고 하면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사고파는 국공채에 적용되는 금리가 RP, 즉 환매조건부 채권의 7일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환매조건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7일 뒤에 되팔고 되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사고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국공채를 판다고 하면 채권 가격이 100원이면 시중은행으로부터 100원을 받고 국공채를 파는 거죠. 그리고 7일 뒤에 팔았던 국공채를 돌려받으면서 원금 100원에 이자를 좀 더 붙여서 시중은행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기준금리를 인상하려면 한국은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은행이 현재 기준금리가 1%인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싶으면 시중의 통화를 흡수해야겠죠.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그만큼 판매를 해야 하는 건데 시중은행이 채권을 사게끔 하기 위해서는 채권 가격이 지금 현재 시장에 풀려있는 채권 가격보다 싸야겠죠. 그럼 채권 가격과 금리의 관계가 음의 상관관계라는 것을 이용할 때 금리가 1%보다는 높은 예를 들어 2%짜리로 채권을 발행하여 시중은행에 판매를 하겠죠. 그리고 시중에 있는 통화를 흡수하면서 1%인 채권은 점점 사라지고 금리가 2%인 채권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시장 전체의 금리도 2%로 수렴하게 되는 거겠죠. 이처럼 금통위에 의해 정해진 기준금리는 은행 간 거래에 사용되는 초단기 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그 다음에 예금 및 대출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의사록을 읽어보려고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이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금리가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의 금통위격인 FOMC에서 올해부터 그동안의 완화적 기조의 통화정책에서 벗어나 기준금리를 몇 차례 인상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친 것처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 또한 국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결정 과정을 공개된 의사록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단순히 기준금리를 몇 %로 정하겠다 이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금리를 정하기까지 금융통화위원회 의원들이 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록을 같이 읽어보면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같이 읽어봄으로써 청취자분들도 경제를 바라보는 눈을 한층 더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의사록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한 달에 2번씩 1년에 총 24번의 정기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중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8번, 그리고 현재 금융시장을 진단하는 금융안정회의를 4번 개최합니다. 그리고 각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와 금융안정회의의 의사록을 회의 이후에 공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 컨텐츠도 공개 일정에 맞춰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2월 24일에 있었던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취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기존과 같은 1.25%에서 동결을 했습니다.
7명의 금통위 위원들도 모두 만장일치로 동기 의견을 냈고요. 그럼 간단하게 금통위 의원들이 진단한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민간 소비 회복세는 주춤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출은 견고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시장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높은 상승세로 3%대 중후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물가안정목표제 상의 물가안정 수준을 2% 수준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가 확실히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장기시장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주가는 상당폭 하락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제를 보게 되면 감염병 확산세 심화에도 불구하고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 지역 그리고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경우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요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진단을 바탕으로 금통위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국내 거시경제를 보게 되면 민간 소비는 소득 여건과 소비 심리 개선에 힘입어 회복 흐름이 점차 개선될 것이고 정부의 지원 정책과 그동안 누적된 가계 저축이 감염병 확산세가 진정된 이후 민간 소비의 빠른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 R&D 투자, 건설 투자 모두 증가되고 확대될 것이며 고용 또한 경기 회복과 방역 정책 완화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 금년에 취업자 수가 2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 병목 등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3% 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고 경상수지의 경우 내수 회복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일부 재개되면서 서비스 수지 또한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하방 요인과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 추경 편성 효과 등 상방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금년 중 경제 성장률은 지난 11월에 보였던 3.0%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작년 8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조정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여건의 변화와 그것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2월 24일에 열렸던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올 1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올렸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추가로 인상하는 게 아무래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사록을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매파, 비둘기파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매파는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일 때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안정시키자는 소위 말하는 긴축파를 뜻하고 반대로 비둘기파는 평화의 상징이 비둘기에서 연상할 수 있듯이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을 풀자는 완화파를 뜻합니다. 이번 의사록에서 매파적 성향의 의원님과 비둘기파적인 성향의 의원님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 의원님은 지난 세 차례의 인상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인상하면 지금처럼 대외 리스크 요인 등으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높아진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과 높은 유동성 증가세의 지속 등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여전히 그리고 상당히 완화적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된다면 추가적으로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상당이라는 말씀을 쓰시면서 현재의 기준금리가 매우 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편 다른 의원님께서는 인플레이션 확대에 대응하여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도 전환이 시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대부분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초과하였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국가마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 물가보다 경기에 중점을 두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스웨덴 같은 국가는 통화정책의 전환이 생산과 고용에 미칠 예기치 못한 영향을 우려하여 완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지난해 8월 이후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선제적으로 통화정책 정상화의 경로를 밟았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대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한 점을 짚으셨습니다. 따라서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새로운 국면에서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실물 경제에 미치는 기준금리의 무차별적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앞서 소개드린 의원님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해주신 거고, 뒤에 소개드린 의원님은 물가 상승보다 현재 가계대출 규제로 실물경제 회복이 아직은 더디니까 금리 인상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모두 저는 공감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기준금리를 정하는 게 역시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서 통화정책의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에서는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이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한국은행법 제1조 제2항에서는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을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결과적으로 두 의원님의 말씀이 모두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제1의 목표이지만 동시에 그런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해 자칫 가계부채 부실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금융안정 또한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 안정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경제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사회 구성의 극대화가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의사록을 처음 소개하는 시간이다 보니 초반에 통화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앞으로도 의사록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청취자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